주식 등대직입니다. 4월 18일 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약보합으로 끝났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시장 전체 기조가 강세 기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순환은 하고 있지만 매수세가 두드러진다 이런 얘기죠. 거래소가 오늘요 마이너스 0.19%, 그래서 2,571포인트입니다. 2,600 거의 이렇게 다다라 있죠. 코스닥이 마이너스 0.05%, 909포인트입니다. 900포인트를 넘어서 있습니다. 거래대금은 이제 시장에 어떤 힘을 보여준다고 그래서 거래대금을 이렇게 봐야 되죠. 코스피가 13조 9천억. 그러니까 코스피가 이 13조 9천억이라는 이 거래대금이 그렇게 큰 거는 아니지만요. 강세장으로 접어들려고 그러면 한 15조는 넘어서야죠. 근데 추세 자체가 10조가 안 되던 그 수치에서 이제 이렇게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시장이 조금 강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오늘도 16조 3천억입니다. 어제 13조 수준까지 이렇게 조금 주춤하다가 오늘 다시 16조 수준으로 이렇게 올라섰는데요. 거래소 시장 대비했을 때 코스닥 시장은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규모가. 그러면서 거래대금은 거래소보다 이렇게 많다는 것은 여전히 코스닥 쪽에 그 일반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특징은 에코프로가 모처럼 오늘 다시 6.3%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좀 조정을 그렇게 많이 받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조정을 받았다고 봤을 때 오늘 다시 이렇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에코프로 지금 모양이죠. 이렇게 추세로 보면 전혀 추세는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가격 조정을 조금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다만 이제 에코프로가 거래량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거를 추세라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래량이 좀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400만 주 넘게 이렇게 거래가 300만 주 넘다가 지금은 200만 주가 안 되는 그 수준이죠. 그래서 거래가 한 절반 정도 줄었기 때문에 힘은 많이 약화됐다. 그렇지만 가격은 그렇게 조정폭이 크지 않다. 배터리 소재 업체가 이만큼 강하다는 얘기인데요. 에코프로 비움이 조정받으면서 최근에 포스코 홀딩스라든가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이쪽으로 지금 매기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오늘은 포스코 홀딩스나 이쪽이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굉장히 강하게 붙었다가요. 제가 이 관련해서는 말씀드리기를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워낙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주저되신다고 그러면 그냥 마음 편하게 포스코 홀딩스를 사놓으시면 1년 후에는 오히려 그 수익률이 더 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포스코 그룹이라는 게 규모라든가 또 인력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특히 해외 광산 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노하우가 많이 축적되어 있는 그룹이기 때문에요. 남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포스코 홀딩스를 좀 믿어도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시각으로 제가 연초부터 이렇게 꾸준히 말씀드렸는데 연초 이후에도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도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오른 것에 비하면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초기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호재들이 많이 남아 있을 수 있다. 배터리 소재 관련해서 일괄 체제를 갖추고 있다. 계열사들이 다들 막강한 계열사들이다.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이제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포스코 홀딩스 지주회사를 가지고 가면 좀 마음 편하게 배터리 소재주들 그 흐름을 좀 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종합지수 그래프인데요. 제가 항상 이렇게 그려드리죠. 요 상단 여기를 지금 뚫고 힘있게 뚫었습니다. 그것도 이게 거래소 그래프죠. 그래서 2,500대를 힘있게 이렇게 뚫고 나서 그 위로는 매물이 이렇게 적다 이런 얘기죠. 매물대가 2,500 여기에 이렇게 포진해 있고 2,500을 넘어서면 그렇게 매물대가 두텁지가 않다. 수급으로 봤을 때 2,500만 넘으면 2,600, 700은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매물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고 보면 알겠죠. 다음에 하나 특징은요. 지금 최근에 아까도 그 거래 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분출하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코스닥 대비했을 때는 거래량이 이렇게 적지만
이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의 힘이 거래소 쪽으로 이렇게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대형주들이 조선업종이라든가 엔터라든가 뭐 이런 그동안에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그 중후장대한 그런 종목들이 강하게 이렇게 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힘이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인데요. 거래 대금이 한 15조 정도 넘어서 한 20조 정도 된다고 그러면 시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상당폭 수익을 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이제 코스닥 보면은요, 코스닥은 이렇게 눈으로 보기만 해도 대단한 시장이죠. 글로벌 1위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그러니까요. 그날 30% 올라줬어요. 그래서 거래소가 한 10%좀 넘게 올랐는데 코스닥은 그날 30% 올라줬습니다. 전부 다 이게 이제 배터리 소재주 때문이죠. 근데 아직도 이렇게 거래량 보십시오. 거래량 추이를 보면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거래량이 한 절반으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 안에서 또 배터리 소재주 안에서 이렇게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포스코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소재주에 대한 우리 그 시장의 기대감은 아직도 여전히 굉장히 높다. 아직도 주도주다. 죽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오늘 수급 보여드리면요. 개인들이 오늘 많이 샀습니다. 거래소에서 3,600억, 코스닥에서 2,600억 매수 우위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들은 거래소에서 3,400억 매수 우위했고요. 이 3,400억 중에는 오늘도 그 삼성전자를 340만 주 매수 우위했습니다. 어제도 300만 주 넘었었죠. 최근에 가장 많이 산 건 하루에 한 1,300만 주 산 것도 있는데요. 삼성전자를 이렇게 많이 사는 시장은요, 이렇게 쉽게 죽지가 않습니다. 바이코리아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가진 어떤 그 우리 시장에 대한 대표성 또는 선행성 이런 걸로 봤을 때 오늘도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거래소 3,400억 매수 우위인데요. 이 중에 대부분이 삼성전자에 집중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닥은 오늘 또 1,300억 매도 우위했습니다. 기관은 거래소에서 6천억, 코스닥에서 1,000억 팔면서 한 8천억 가량을 기관들이 오늘 매도 우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오늘 근한 6천억 매수 우위하면서 시장이 그렇게 약하지 않았습니다. 개인들이 굉장히 매수가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 예탁금 봐야죠. 수급을 따질 때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요. 오늘 현재 52조 3천억입니다. 이거는 이틀 전 그 고객 예탁금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늘 거는 여기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아마 더 늘었을 것 같아요. 추세로 보면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계속해서 한 20조 넘게 빠져나가던 것에 비하면 금년 들어와서 완전히 방향을 바꾸었다. 돈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 개인들 현금들이 계좌에 이렇게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용융자금 개인들이 어떤 기대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준다고 봤을 때 이렇습니다. 굉장히 가파르죠. 금년 들어와서 이렇게 신용융자가 많이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19조 7천억인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2021년 3,300포인트를 넘어섰을 때 신용융자 금액이 한 25조 정도 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3,300포인트니까요. 근데 지금 2,500포인트 수준에서 19조 7천억, 20조 가까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신용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5조 정도가 아마 증권사들이 대출해 줄 수 있는 맥시멈으로 저는 아는데요. 거의 그 수준까지 지금 육박해 있다. 이 중에 이제 대부분이 절반 이상이 코스닥 쪽에 집중되어 있고요. 특히나 배터리 소재주 쪽에 개인들 그 신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소재주 쪽이 오늘도 보면은 6% 이렇게 오르고 하는 거가 아마 그런 어떤 매수 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역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면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여기서 밀린다고 그러면요. 오히려 신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가격이 유지가 돼야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상승세가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이렇게 급락이 나와버리면 신용 지금 잔고 들어가 있는 것들이 오히려 급매물화 될 수 있다. 악성 매물화 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굳이 이제 표현하자고 그러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호랑이 등에 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밀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자전거 같이 이렇게 계속해서 굴러가야만이 설 수 있는 그런 주식이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밀리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워낙에 개인들 이쪽에 그 매수세가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그거를 보여준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소재주 안에서 이제 이렇게 순환을 하고 있죠. 포스코 쪽으로 어제는 이전했다가 오늘은 다시 에코프로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 안에서 이렇게 순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다우 산업이 0.3% 올라줬습니다. 그렇지만 앞에 고점은 못 넘겼죠. 나스닥이 플러스 0.28%, 앞에 고점 부근까지 이렇게 다다라서 아마 여기를 뚫고 가느냐가 굉장히 그 관건일 텐데요. 미국 관련해서는 그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PPI 이게 이제 3년 내에 최대폭 하락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어쨌든 경제 자체로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요. 이런 지표들이 어쨌든 금리 인상 기조가 이제 바뀔 거다. 바뀌는 정도가 아니고 금리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금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 시장에 조금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S&P 500 같은 경우도 앞에 고점 부근까지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회복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니케이 보면은요, 플러스 0.51 앞에 고점 와 있죠. 얼추 우리 시장 비슷하게 이렇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대만이 마이너스 0.59%. 그래도 이게 이제 신고가입니다. 대만도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독일, 프랑스, 유럽은 여전히 좋아요. 어제 약간 밀리긴 했지만 그 상승 추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상해 지수가 오늘 0.21%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앞에 고점을 이렇게 훌쩍 뛰어넘었죠. 그래서 상해 지수가 굉장히 강한데 중국 관련해서는 이제 1분기 경제 성장률이요. 그래서 4.5%로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원래 시장에서는 4%한 초반 정도 그 정도로 예측을 했었는데 기대 이상으로 1분기 실적이 좋았다 이런 얘기죠. 성장률이 좋았다 이런 얘기인데요. 막 그런 것 때문에 상해 지수가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 관련해서 지금 우리 시장도 조금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화장품이라든가 임플란트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오늘 상당히 그 주가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 위주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까 그래요. 네, 오늘 시장에서 좀 눈에 띄는 거는 중국 그 리오프닝 수혜주라고 그래야 될까요? 호텔, 카지노, 항공, 여행 이런 것들이 화장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판에 보이시는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이 이렇게 모아놓은 건데요. 이제 그 중에서는 뭐 종목들이 다 비슷하게 이렇게 오르긴 했지만 그동안에 좀 이렇게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은 호텔 신라입니다. 호텔 신라가 보면요,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앞에 고점을 살짝 이렇게 벗긴 모습이에요. 신고가 모양인데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오른 데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굉장히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수급을 보여드리면요, 여기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17만 주, 기관이 한 23만 주 샀습니다. 개인들만 40만 주 팔았네요. 외국인들이 꾸준히 한 10일 동안 이렇게 매수 우회하고 있고요. 기관들도 이렇게 매수 우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 신라를 이제는 조금 달리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경제 성장률이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4.5%를 기록한 것도 하나 영향이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LG 디스플레이 방문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약간 좀 변화가 좀 보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에. 중국 같은 데서 시진핑이 방문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어떤 변화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 것에 대한 막연하지만 좀 기대감들이 지금 시장에 조금 이렇게 반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호텔 신라도요. 어쨌든 면세점이 대부분이죠. 호텔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그냥 이름이 이제 호텔 신라이긴 하지만 사실은 면세점 업체라고 봐야 되는데 면세점 쪽에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따이공 이쪽에서 이제 중국에서 조금 풀어준다고 그러면 호텔 신라가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주가가 오늘 좀 이렇게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호텔 신라 외에도요. 아모레 퍼시픽, LG 생활건강 다 5%씩 이렇게 올라줬습니다.
상당히 야무지게 이렇게 올라주고 있죠. LG생명 같은 것도 이렇게 방향을 살짝 틀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그 중국 그 수혜를 이제 많이 이렇게 감소가 되고 있지만 다시 이렇게 조금 기대감들이 주가에 좀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이렇게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 카지노 이런 것들도 바닥에서 오늘 이렇게 한 3, 4%씩 이렇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은 이제 전체 시장이 순환하면서 이렇게 다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오늘 이제 이 종목들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주가로 봤을 때 이쪽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요. 순환해서 이쪽에서도 조금 좀 기대할 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호텔 신라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좀 눈여겨서 말씀드리는 게 항상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덴티움 아주 초기부터 제가 이렇게 꾸준히 추천을 해드리는 종목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초기 국면에서부터 따지면 굉장히 큰 수익이 났던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그 지금 덴티움뿐만 아니고 이게 임플란트 관련 또 치과용 의료기기 관련해서는 디오나 레이도 지금 그래프가 덴티움하고 비슷합니다. 규모는 조금 작지만 덴티움하고 비슷한 패턴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제 덴티움은 제가 초기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각별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프로 보면 전형적인 그 급등주 패턴을 밟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말씀드렸을 때가 요때 같아요. 요때 이제 이렇게 상승세를 이렇게 이루다가 조정받고 앞에 고점을 뚫고 신고가 내면서 이렇게 갔을 때 그때 제가 신고가 내는 종목은 한번 지켜보자 그랬는데 그러면서 앞에 신고가 내기 전에 수익률보다 신고가 내고 나서가 수익률이 더 크다 이랬는데 입증이 됐죠. 근데 지금 또 그때 국면하고 비슷하게요. 앞에 여기가 신고가라고 그랬을 때 요때 그 수익률보다 지금 수익률이 거의 비슷해졌어요. 근데 지금 그 여러 가지 수급 구조나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이렇게 강하게 사는 걸로 봤을 때 저는 이게 조금 더 갈 것 같아요. 왜 그러냐고 그러면요. 매물대가 여기에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매물대를 훨씬 이렇게 아주 힘있게 뻗어서 이렇게 벗어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매물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세력 입장에서 보면 이제부터가 본격적으로 수익을 낼 만한 구간이다 이런 얘기죠. 작은 돈으로 수익은 크게 낼 수 있는 구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매물이 없다는 얘기죠. 모두가 이익이 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또 수익을 한 번 더 뽑아 올리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밑에서 사신 분들은 조금 여기서 출렁이더라도 이렇게 좀 견딜만 하죠. 높게 사신 분들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물렸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한 5%그 정도 수준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호텔 신라하고 덴티움 이 두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와 유사한 종목들도 저는 같은 흐름을 타리라고 봅니다. 근데 덴티움 같은 거는 지금 많이 올라서 그렇긴 한데요. 중국향 관련해서 리오프닝 수혜가 될 만한 그런 업종들, 카지노, 여행, 항공, 호텔, 화장품 이런 것들이요. 주가를 보면 대충 거의 바닥권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한번 좀 기대해 볼 만하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종목이죠. 근 10일째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CS 윈드 풍력 관련해서 대표 종목인데 재생에너지라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요. 지금 이제 이렇게 급등한 배터리 소재주하고 맥을 같이 하는 종목이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환경 관련주죠. 그래서 그런 걸 따졌을 때 풍력이라든가 이런 쪽은 재생에너지는 앞으로 굉장히 그 영역이 넓어질 그런 사업인데요. 주가는 이렇게 안 올랐다는 얘기죠. 지금 배터리 소재주들 뭐 2배, 3배 이렇게 오른 것들을 쫓아가기에는 조금 겁나는데 CS 윈드 같은 거는 거의 이렇게 올라주지 않으면서도 상승 추세가 이렇게 꿋꿋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격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매력이 있다. 이게 이렇게 이제 배터리 소재주에 비해서 좀 못 올랐던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된 거가 가장 큰 이유 같아요. 근데 CS 윈드는 1분기까지는 실적이 별로 좋지 않지만 2분기부터는
그동안에 해외, 북미, 또 유럽, 아시아 이쪽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효과가 금년에는 이제 실적에 반영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금 그 리포트 나온 거 보면요, 영업이익이나 이런 쪽이 작년 대비했을 때 근한 2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주가는 미리 앞당겨서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요. 지금 매수하기에 딱 적기다. 가격이 부담이 없다. 최근 며칠간 이렇게 불쑥불쑥 거래가 이렇게 좀 늘어나면서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는 그런 낌새가 나기는 합니다. 그래도 제가 보기에 부담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요. 오늘 또 이제 1,000원 이상 이렇게 오르다가 마이너스로 끝나긴 했는데요. 이제 그런 게 매집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가 이렇게 앞에 고점이죠. 그러죠? 근데 오늘 장중에 그 고점을 이렇게 살짝 넘겼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물려서 이렇게 1년 가까이 이렇게 고생했던 그런 투자자들이라고 그러면 이제 본전이 살짝 오늘 넘었기 때문에 아마 지긋지긋해서 물건을 이렇게 주고 나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물량들을 이렇게 소화해 나가는 과정이 끝난다고 그러면요. CS 윈드도 배터리 소재지 못지않게 강한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CS 윈드 거듭 말씀드리고요. 이제 예전에 제가 3강 MNT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SK로 넘어가고 나서요. SK가 어쨌든 좀 요새 구설에 좀 올라 있어요. 자금 사이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얘기들이 나오고 그래서 3강 MNT는 조금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CS 윈드 쪽으로 이렇게 좀 바꿔 타는 건 어떤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지고 계시더라도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풍력주는 앞으로 호재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혹시라도 어떤 안 좋은 얘기 때문에 그런 상승 흐름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혹시 가지고 계실까 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방산주 관련해서 현대로템, LIG 넥스원 이런 것도 제가 추천을 드렸죠. 이유는 가격이 싸다는 얘기입니다. 방산 쪽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수출이나 그 불경기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꾸준히 성장해 나갈 그쪽 업종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대로템을 이제 로템을 특별히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뭐 다른 기업보다 훨씬 좋다 이런 것보다는 주가가 좀 덜 올라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화 쪽이나 이런 쪽은 좀 많이 올라 있는데 현대로템이 조금 덜 올라 있다. LIG 넥스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격 면에서 좀 매력이 있지 않나. 그러면서 최근에 이렇게 살짝 우상향하는 방향을 좀 틀었죠. 그래서 상승세가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뉴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폴란드 방산업체 유력 인사가 우리나라를 지금 방문해 있다고 그럽니다. 현대로템도 방문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현대로템은 제가 보기에 그 폴란드에 멈추지 않고요. 예전에 노르웨이도 이제 했다가 조금 그 결과가 좋지 않았는데요. 그 외의 나라에도 수출길이 많이 트일 것 같다. 그런 뉴스들이 앞으로 간간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값이 쌀 때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요. 그때 이렇게 급등 국면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래서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예, 오늘 이제 종목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에 말씀드리던 종목 이렇게 다시 이렇게 반복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집중 매물대, 매물 집중대인 2,500을 지금 훌쩍 넘어서 가지고 2,600, 2,700 여기에는 그렇게 매물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급으로 봤을 때 조금만 여기서 수급이 받쳐준다고 그러면 의외로 큰 장이 설 수도 있는 그런 시장 아닌가. 최근에 이렇게 시장 분위기를 보면요. 그동안에 전혀 움직이지 않던 아주 큰 주식들, 그런 주식들도 지금 움직이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장이 상승 여력이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쁘게 봐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고요.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